안녕하세요. 우리가 FDA 관련해서 뉴스 기사들을 보다 보면은 FDA 자문위원회에서 긴급 승인 권고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긴급 승인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은 권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DA 자문위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승인을 내리는 주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문위원회가 있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이 표결을 했습니다. 투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 이렇게 투표를 한 다음에 찬성이 많으면은 승인을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많다고 승인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투표를 했지만은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라 승인을 권고했다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문위원회,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앞에 외부가 붙습니다. 외부 전문가위원회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FDA가 수일 내에 긴급 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찬성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이 FDA가 승인을 내준 거랑은 뭐 연관은 있겠지만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외부 전문가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문이라는 것은 물을 자, 물을 문자, 그러니까 묻는다는 뜻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까지 전부 다 포괄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어보는 게 바로 자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자,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는 거지 이 외부 전문가가 승인을 내주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바로 FDA 자문위원회가 FDA 승인을 내려주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FDA 자문위에 긴급 승인 권고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마치 FDA에서 승인이 나온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FDA 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고요. 승인을 내려주는 것은 FDA입니다. FDA에서 승인을 내려주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곳입니다. 자, 이 화이자 백신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보면 16세에서 17세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이 청소년들도 승인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자, 우리가 FDA에서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문위원회가 짚어주는 것들을 역할하고요. 그 외에 뭐 알레르기 반응, 임산부 사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FDA가 승인을 내주는데 영향을 미치느냐? 자, FDA는 대개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긴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신약의 안정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싶으면은 독자적으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인종에 대한 효능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다면은 FDA 규제관이 아니라 다른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약 승인을 내주려고 할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없다라면은 그냥 FDA가 승인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안정성이나 뭐 어떤 특정 인종들에 대한 애매한 부분들이 남아있다면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의견을 듣긴 하지만은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반드시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고요. 자문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환자들의 입장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환자 대표도 포함이 되고요. 자, 일반 대중들도 이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에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문위원회 제도 자체가 FDA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 승인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것은 FDA 심사관이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1월 5일에 나왔던 아두카누밥 허가 가능성에 대한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아직 FDA 자문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11월 5일에 나왔고 FDA 자문위원회 회의는 6일에 열립니다. 자, 그러니까 회의 전에 나온 기사인데 FDA 심사관이 유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사를 하는 심사관이니까 허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다른 심사관은 그 진짜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네요. 여기서 FDA 심사관이 지금 임상시험을 하나만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멀지라는 임상시험, 그 다음에 인게이지라는 임상시험,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 이멀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설득력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인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임상시험이 모두가 다 성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충분히 설득력을 있고 성공한 임상시험을 토대로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요 긍정적으로 나왔던 연구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면은 심사 가능성,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표출하는 것이고요. 자, 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다른 심사관은 아두카누밥이 진짜 치료 효과랑 질병 지연에 대한 확실한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라고도 판단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FDA 심사관들 간에서도 의견이 상반된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FDA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도 이제 확인을 해서 참고를 해가지고 또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요. FDA랑 FDA 자문위원회는 다른 겁니다. 자문위원회는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고요. FDA는 승인을 내주는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하고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하고서 이제 권고가 나오는데요. FDA에서는 이 자문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면은 뭐 FDA 심사관들도 좋게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서 들어오면은 자, 우리가 이런 뉴스 기사들도 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FDA 자문위원이 업계 침원 폭에 있다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문위원 중 상당수가 이해가 엇갈리는 제약업계와 재정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냐면은 여기 단어가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문위원회 28%가 업체들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뭐 업체에 직접 투자하거나 보조금, 강연료를 받는 등 직감전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간 221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73%에서 1명 이상의 위원이 이해가 상충하는 업체 결정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심사를 하고 있는 업체랑 관련이 있는 자문위원회 위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문위원회들은 누구냐? 업계 연구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연구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니까 신약 개발 관련한 과학자들이 당연히 그 약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니까 자문위원회로 많이 참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해 충돌은 흔하게 발생되고 사퇴하는 일을 드물고 그래서 규정을 강화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 이것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승인을 내주는 것은 FDA입니다. FDA 자문위원은 여기에 단어가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마치 FDA 자문위원회가 승인을 내주는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돈 받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하면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자문위원회는 그 회의를 해가지고 FDA에게 권고를 하는 집단입니다. 승인을 내주는 집단이 아니죠. FDA 자문위원회 결론이 찬성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FDA에서는 이게 결과가 지금 효능이랑 부작용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승인을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FDA에서도 그 자문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니까 자문위원회 몇 명이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을 개진하면은 FDA 승인하는 집단에서도 영향을 직감전적으로 뭐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3쿠션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심사 승인을 내려주는 FDA와 그런 승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FDA 외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구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잘 구분해 놓고 있으면은 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를 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